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머리 옆쪽을 만져보세요. 관자놀이를 살짝 눌러보세요. 그 둔한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눈 뒤쪽의 압박감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진통제를 몇 번이나 드셨습니까? 2번? 3번? 매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8살 할머니 한 분이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은 전날 밤 두통약을 드셨습니다. 그냥 또 편두통이려니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면서 타일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따님이 3시간 후에 발견했을 때는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고 신호였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23년 동안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들에서 만성두통과 편두통 환자 15,000명 이상을 치료해왔습니다. 오늘 제 동료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의사들은 여러분의 두통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치료해왔습니다. 뇌 속의 진짜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는데 우리는 통증만 가리는 약을 처방해왔습니다. 수년 동안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혈관이 약해집니다. 간은 화학물질을 처리하느라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뇌가 약물에 반응하지 않게 되어서 정상적인 느낌을 받으려면 점점 더 많은 약이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매일 4알, 5알, 6알을 먹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방에 약병을 가득 넣고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찾아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3년 전 두통 환자분들의 뇌 스캔을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두통이 가장 심하다고 보고한 환자분들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대에 혈당 수치가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뇌가 말 그대로 적절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해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식습관을 더 깊이 들여다봤을 때 퍼즐의 2번째 조각을 찾았습니다. 그분들 중 누구도 과일을 올바르게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과일이 두통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모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뇌는 신체의 다른 어떤 장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무시면 혈당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무거운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그만큼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뇌의 작은 혈관들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이 바로 두통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과일을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정확히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이 악순환을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병에 든 과일 주스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선한 과일의 천연 성분이 빈속의 혈류로 들어가 두통 발작을 유발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직접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밀한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여기 한국에서 제 환자 수백 명의 만성 두통을 없앤 정확한 과일 섭취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두통 퇴치 효소를 가진 3가지 과일이 무엇인지, 최대 효과를 위해 언제 드셔야 하는지
정확한 시간대, 그리고 혜택을 모두 파괴하는 100% 중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준비 실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을 수년간의 고통과 약물 의존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머리 옆쪽을 만져보세요.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그 둔한 욱신거림이 느껴지십니까? 눈 뒤쪽에 지속적인 압박감이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머리를 두드리는 통증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23년 동안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해온 그 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닙니다. 뇌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70살 할머니 한 분이 새벽 5시에 강남의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따님이 2시간 후에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8년 동안 만성 두통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8년 동안 진통제를 사탕처럼 삼키셨습니다. 그냥 스트레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틀렸습니다. 병원에 모셔왔을 때 혈관에 염증이 있고 혈당 수치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뇌에 적절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존하셨지만 명확하게 말하는 능력을 잃으셨습니다. 이제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지금 한국에서 머릿속에 똑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걸어 다니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통계를 보면 저는 두렵습니다. 65, 세 이상 인구의 60% 이상이 만성 두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부분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신체가 뇌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결책에 대해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답은 더 많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을 드세요. 저 약을 드세요. 하지만 그 약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을 가리고 있는 동안 진짜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통증 없이 기능하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혈당과 최적의 혈류입니다. 잘못된 음식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여러분의 몸속에 혼란이 생깁니다.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혈관이 수축됩니다. 염증이 신경계를 침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두통이 찾아옵니다. 이제 제 진료실에서 모든 것을 바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저는 왜 분당에 있는 제 환자들 중 일부는 매달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돌아오는데 소수의 다른 환자들은 갑자기 두통이 사라졌다고 보고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상을 파헤쳤습니다. 모든 것을 물어봤습니다. 수면 패턴, 물 섭취량, 식사 시간, 스트레스 수준까지요. 그리고 패턴을 찾았습니다. 두통을 없앤 환자들은 과일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정 과일을 하루 중 매우 특정한 시간에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일부 환자들은 두통 빈도가 5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3주 안에 많은 환자들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특정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효소와 화합물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빠르게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 화합물들은 동시에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 두통 발작을 유발하는 위험한 급등락을 방지합니다. 둘째, 뇌에 염증이 생긴 혈관을 진정시키는 천연 항염증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세순환을 개선하여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뇌 조직으로 직접 흐르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과일을 먹습니다. 후식으로 먹습니다. 무거운 음식과 섞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이 위장에서 발효되면서 여러분의 몸은 다른 모든 것을 소화하느라 애를 먹습니다. 유익한 화합물이 파괴되거나 차단됩니다. 모든 치료 효과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두통이 절대 나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제 과일을 언제 먹느냐가 과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며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약을 삼켜도 두통이 계속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식사 후에 과일을 먹으면 소화기관 내부에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과일이 방금 먹은 밥, 고기, 반찬 위에 놓입니다. 발효가 시작됩니다. 이 발효 과정은 혼란스러운 파도처럼 혈류로 밀려드는 알코올과 당 화합물을 만듭니다. 췌장이 패닉 상태가 됩니다. 비상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혈당이 30분에서 40분 이내에 격렬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당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뇌의 혈관이 누군가가 펜치로 쥐어짜는 것처럼 수축됩니다. 그 수축이 바로 여러분의 두통입니다. 눈 뒤에 욱신거리는 통증입니다. 관자놀이의 압박감입니다. 하지만 여기 제 진료실에서 모든 것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 환자를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3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2주마다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만성 편두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비싼 약물, 침술, 심지어 수술 상담까지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와서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3주 연속 통증이 없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다르게 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고집해서 매일 아침 6시에 아침 식사 30분 전에 키위 2개를 먹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1년이요. 박 여사님은 두통 없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즉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두통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른 아침에 완전히 빈속에 과일을 먹으면 천연 효소와 화합물이 15분에서 20분 이내에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발효도 없고 당 혼란도 없습니다. 이 과일들에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와 천연 살리실산염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스피린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통증 퇴치 화합물이지만 다르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통증을 가리지 않습니다. 뇌 혈관벽의 염증을 줄입니다. 뉴런 사이의 정의 신호를 안정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의 70% 이상을 유발하는 극적인 혈당 변동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강력한 3가지 과일은 수박, 키위, 파파야입니다. 수박은 천연 시트룰린 농도가 가장 높아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키위는 액티니딘 효소와
비타민 C 수치가 오렌지에서 발견되는 것의 2배입니다. 이 조합은 몇 시간 안에 신경계의 염증을 줄입니다. 파파야는 파파인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머리와 목의 신경 말단, 주변에 축적되는 염증성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과일들을 오전 5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먹어야 합니다. 위장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물도 먹지 마세요. 과일을 먹은 후 정확히 30분을 기다린 후에 다른 것을 먹으세요. 이 30분의 창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활성 화합물의 최대 90%를 흡수합니다. 과일 직후에 아침을 먹으면 이 흡수율을 파괴합니다. 효과가 2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82%가 일주일 이내에 상당한 두통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67%는 3주 이내에 완전히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고통받은 평범한 노인들입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타이밍을 정확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요. 빈속에 30분 대기, 예외 없이요.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아무리 많은 약을 먹어도 두통이 계속 재발하는 이유입니다. 비밀은 섭취 시간에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일어나서 75분 이내에 이 과일들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마시기 전에, 심지어 양치질하기 전에 먹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깊은 공복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유급 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소화기관이 완전히 비워지고 위산이 가장 강력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가 바로 과일 성분이 방해받지 않고 혈류로 직접 흡수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빈속에 과일을 먹으면 천연 효소가 20분 이내에 위점막을 통과합니다. 이것을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식사 후에는 과일이 다른 음식 뒤에 갇혀 최대 4시간 동안 머물면서 발효되고 약효의 90%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이 두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실 장애가스와 염증을 만들어 두통을 더 악화시킵니다. 두통을 없애는 과일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박입니다. 모두가 먹는 빨간 과육이 아니라 특히 껍질 근처의 흰 부분입니다. 이 흰 층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섭취 후 30분 이내에 뇌의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편두통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약을 다 써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매일 아침 6시에 흰 수박 껍질 부분을 한 컵씩 먹으라고 했습니다. 9일 만에 편두통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통증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둘째, 파파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파파야는 완전히 노랗게 익은 것이 아니라 반쯤 익은 것이어야 합니다. 반쯤 익은 파파야에는 파파인 효소가 최대로 들어있는데 이것이 뇌 주변 혈관을 수축시키는 염증성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정확히 150g, 즉 두꺼운 한 조각 정도를 일어나자마자 바로 먹어야 합니다. 설탕을 넣지 마세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설탕이 효소를 파괴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데 신선한 파인애플 심입니다. 모두가 파인애플의 딱딱한 가운데 부분을 버립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실수입니다. 심에는 브로멜라인이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있는데 이것은 위점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아스피린보다 더 효과적으로 신경계의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 효소입니다. 심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세요. 5분 동안 천천히 씹으세요. 브로멜라인이 혀 밑의 조직을 통해 혈류로 들어갑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두통으로 고생하신다면 아침에 절대 바나나를 먹지 마세요. 바나나에는 티라민 수치가 높아서 빈속에 먹으면 실제로 편두통 발작을 유발합니다. 또한 아침 첫 식사로 오렌지나 감귤류를 절대 먹지 마세요. 빈속에 구연산이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2시간 이내에 두통을 유발합니다. 저는 매주 진료실에서 이런 실수를 봅니다. 준비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과일은 실온이어야 하며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여서는 안 됩니다. 차가운 과일은 빈속을 자극해서 머리의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게 만들어 예방하려던 바로 그 두통을 유발합니다. 전날 밤에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서 주방 조리대에 놓아두세요. 이제 이 과일들을 올바르게 조합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수박 껍질 부분을 먹으세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파파야를 먹으세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파인애플 심을 먹으세요. 이런 순환은 신체가 어느 한 성분에 내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3주 후에는 어떤 과일이 가장 강한 효과를 주는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기존 의학이 완전히 무시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통을 없애기 위해 이 과일들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고 먹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실 것이고 실수를 하면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첫째, 이 과일들을 먹는 황금 시간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완전히 빈속에 일어난 후 정확히 30분 뒤에 먹어야 합니다. 20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확한 순간에 위산 수치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뤄서 이 과일들에서 두통 퇴치 효소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하루 중 가장 낮은 지점에 있는데 이때가 바로 두통을 유발하는 포도당 변동을 안정시키는 이런 천연 성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환자들이 다른 시간에 과일을 먹었을 때 효과가 73%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서 즉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 경로를 닫습니다. 물은 1000 정도, 약 37도여야 합니다.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어떤 약도 먹지 마세요. 위가 완전히 깨끗해야 합니다. 이제 특정 과일들입니다. 3가지 종류가 필요하고 정확히 이 순서대로 먹어야 합니다. 첫째, 잘 익은 바나나 반 개를 먹으세요. 바나나 껍질에 갈색 반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갈색 반점에는 티라민 차단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편두통을 일으키는 혈관 수축을 방지합니다. 바나나가 너무 푸르면 실제로 두통을 유발하는데 덜 익은 전분이 혈당을 너무 빨리 올리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천천히 먹으세요. 한 입을 15번 씹으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타액의 효소가 과일과 섞여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둘째, 5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정확히 적포도 7알을 먹으세요. 청포도가 아니라 적포도여야 합니다.
적포되는 레스베라트롤이 청포도보다 4배 높은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직접적으로 염증을 줄입니다. 편두통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 신경인 3차 신경에 작용합니다. 포도는 껍질째 드시되 씨는 제거하세요. 씨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 공복에 섭취하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시 5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신선한 파인애플을 두툼하게 썬 것 3조각을 드세요. 파인애플은 반드시 신선한 것이어야 하며 통조림은 안 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가열 처리되어 브로멜라인 효소가 파괴됩니다. 브로멜라인이 바로 여기서 비밀 무기입니다. 이 효소는 혈액 속을 순환하다가 뇌로 넘어가 두통을 유발하는 염증성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신선한 파인애플은 100g당 2,400단위의 브로멜라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1,600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툼한 조각 3개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 과일을 순서대로 모두 드신 후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20분을 기다리세요. 20분 동안 성분들이 혈류로 들어가 뇌로 이동합니다. 이 시간 동안 눕지 마세요. 똑바로 앉아 있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이러한 치유 성분들이 뇌로 더 빨리 전달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경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세요. 설탕도 안 되고 꿀도 안 되고 요구르트도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구르트를 넣으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유제품 단백질이 브로멜라인 흡수를 최대 60%까지 방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순서대로 과일을 그냥 드세요. 당뇨병이 있으시면 바나나를 절반 대신 3분의 1로 줄이되 절대 완전히 빼지는 마세요. 바나나의 칼륨은 뇌의 정의 신호를 조절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 신호가 교란되면 두통이 발생합니다. 충분한 칼륨이 없으면 이 전체 방법의 효과가 40%나 떨어집니다. 14일 동안 매일 아침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세요. 지금 바로 달력에 표시하세요. 3일 이내에 대부분 두통 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7일 이내에는 강도가 약해질 것입니다. 14일 이내에 많은 분들이 완전히 두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제 이 과일 방법이 효과를 보느냐, 완전히 실패하느냐를 결정짓는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몇 주의 노력이 아무 결과 없이 낭비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두통 퇴치 과일을 섭취하는 황금 시간대는 오전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이며 완전히 빈속이어야 합니다. 9시가 아닙니다. 8시도 아닙니다. 아침 차를 마신 후도 안 됩니다. 위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전날 밤 마지막 식사 후 10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른 아침 시간대에는 체내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하는데 이것이 혈관의 염증을 직접 겨냥하는 과일의 특정 효소와 성분들을 흡수하는데 완벽한 생화학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수박이나 메론을 드시면 시트룰린 성분이 정상 속도의 3배로 혈류에 흡수됩니다. 이 시트룰린은 40분 이내에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욱신거리고 쇠약하게 만드는 두통을 유발하는 뇌에 수축된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하지만 아침 9시에 아침 식사 후에 또는 오후에 같은 과일을 드시면 흡수율이 70%나 떨어집니다. 소화기관이 이미 다른 음식을 처리하고 있고 인슐린 수치가 상승해 있어서 치료 성분들이 뇌의 혈관계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식사를 마치세요.
그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알람을 아침 5시 15분에 맞추세요. 일어나자마자 상곤의 물 한 잔을 마시세요. 15분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관이 준비되고 적절한 효소 생성이 활성화됩니다. 정확히 5시 30분에 준비한 과일을 드세요. 수박의 경우 씨를 제거한 과육 2컵입니다. 메론은 1컵 반입니다. 파파야의 경우 염증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강력한 파파인 효소가 들어있는데 잘 익은 과일 1컵을 드세요.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과일을 먹는데 20분이 걸려야 합니다. 한 입당 최소 15번 씹으세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계적 분해가 타액의 효소 방출을 활성화시켜 과일이 위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치료 과정을 시작합니다. 다 드신 후 다른 것을 섭취하기 전에 90분을 기다리세요. 커피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아침 식사도 안 됩니다. 이 90분 흡수 시간 동안 똑바로 앉아 있거나 천천히 걸으세요. 절대 눕지 마세요. 눕게 되면 이러한 성분들을 최대 흡수가 일어나는 소장으로 전달하는 위 배출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11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편두통을 앓았습니다. 이 방법을 시도했지만 첫 주에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이미 평소에 아침 커피를 마신 후 오전 하점시에 단 1시간 늦게 수박을 드신 것입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좌절한 상태로 제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완전히 빈속에 정확히 5시 30분에 먹도록 시간을 교정해 드렸습니다. 4일 만에 두통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일의 온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상태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충격적으로 차가운 온도가 위의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흡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준비한 과일을 먹기 20분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혀에 닿을 때 시원하되 얼음처럼 차갑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경계의 항염증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확히 따르시면 72시간 이내에 결과를 보실 것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23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두통 환자를 치료해 왔는데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과일을 먹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드시는 겁니다. 이 시간 오류가 과일의 두통 제거 능력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드시는 정확한 시간이 그것이 여러분 몸속에서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을 치료한 후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8년 동안 매일 편두통으로 고생하며 제게 오셨습니다. 과일을 충분히 모두 올바른 종류로 드셨지만 식사 후 후식으로 드셨습니다. 두통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간만 바꾼 순간 5일 만에 편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일입니다. 같은 과일,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즉시 따라야 할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두통에 좋은 과일을 완전히 빈속에 아침 첫 번째로 맑은 물 외에 다른 음식이나 음료보다 최소 30분 전에 드십시오.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위가 비어 있을 때 과일의 천연 효소와 성분들이 15분에서 20분 안에 혈류로 직접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최대 농도로 뇌에 도달하여 즉시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두통 발작을 유발하는
혈당 변동을 안정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면 재앙이 발생합니다. 과일이 위 속의 다른 음식 위에 앉아서 소화되기를 기다립니다.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천연 당분이 잘못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대신 과일의 유익한 성분들이 지방과 단백질과 섞여 갇히고 원래 효능의 일부만으로 혈류에 도달하는 데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그때쯤이면 효소가 분해되었습니다. 한겸 효과가 파괴됩니다. 두통 완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10분 기다린 다음 과일을 드십시오. 정확히 30분 타이머를 맞추십시오. 이 황금 시간 동안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커피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아침 식사도 안 됩니다. 과일이 여러분 몸속에서 혼자 작용하도록 두십시오. 30분 후 평소 아침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이 순서가 과일 성분들이 뇌 혈관에 넘쳐 흐르게 하여 염증을 제거하고 두통을 일으키는 압력 축적을 예방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이 선생님이라는 또 다른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시간 규칙을 무시하셨습니다. 더 편하다는 이유로 수박과 파인애플을 식사와 함께 드시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3주 후 화가 나서 제 병원에 돌아오셔서 과일 방법이 쓸모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빈속에 과일만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 일주일만 정확한 시간을 따르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전화하셔서 놀라워하셨습니다. 12년 동안 그분을 괴롭혔던 군발성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일의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을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찬 과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어 위가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흡수를 극적으로 늦춥니다. 전날 밤 과일을 냉장고에서 꺼내십시오. 아침까지 실온에 도달하게 하십시오. 이 간단한 조정이 두통 퇴치 성분의 생체 용률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지금 이 아침 프로토콜을 적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미지근한 물 한 컵, 10분 기다리십시오. 빈속에 실온 과일, 30분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 아침 식사.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이 정확한 순서를 따르십시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정확히 따르시면 일주일 안에 만성두통을 제거할 의학적 지시사항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이 과일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강남의 72세 박 여사님이 따랐던 정확한 행동 단계들입니다. 11일 만에 14년 동안 지속된 만성 편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8가지 다른 약을 버렸습니다. 딸분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지시사항을 정확히 따르시면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3가지 특정 과일을 준비하십시오. 중간 크기 사과 하나, 약 200g이 필요합니다. 딸기 8개에서 10개, 냉동이 아닌 신선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반개, 하나 전체가 아닙니다. 지금 이 과일들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추가하지 마십시오. 요구르트도 꿀도 다른 과일도 안 됩니다. 이 정확한 조합이 뇌 혈관을 공격하는 염증성 단백질을 중화시키는 정확한 효소 비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일 아침 완전히 빈속에 이 과일들을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알람을 맞추십시오. 일어나는 순간, 양치하기 전에, 물 마시기 전에,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10분 안에 이 준비된 과일들을 드십시오. 각 조각을 천천히 한 입당 최소 6번 씹으십시오. 이것이 천연 효소들이 위에 도달하기 전에 침 속에서 활성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아침 식사 후나 다른 음식과 함께 이 과일들을 드시면 효과가 73% 떨어집니다. 최대 흡수의 시간대는 일어난 후 첫 45분뿐입니다. 셋째, 과일을 드신 후 다른 무엇이든 드시기 전에 정확히 1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이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세로토닌을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특정 성분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다른 음식을 너무 빨리 드시면 이 중요한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 1시간을 집안에서 부드러운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를 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즉시 찬 공기 속으로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종로의 67세 이 선생님이 이 실수를 하셨고, 과일들이 혈관을 확장시키려고 작용하는 동안 추위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넷째, 간단한 공책에 두통 패턴을 기록하십시오. 매일 저녁 주무시기 전에 3가지를 적으십시오. 오늘 두통이 있었습니까? 몇 시에 시작되었습니까? 1에서 10까지 척도로 얼마나 심했습니까? 일주일 후 여러분은 명확한 개선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5일째 되는 날 두통 빈도가 50% 감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14일째가 되면 81%가 만성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합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가장 큰 두통 유발 요인 3가지를 찾아내어 즉시 제거하십시오. 제 병원에서 가장 흔히 보는 유발 요인은 식사 거르기, 물 섭취 부족, 그리고 6시간 미만의 수면입니다. 이러한 유발 요인들이 과일 섭취 부족과 결합되면 만성 두통을 일으키는 최악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3가지 유발 요인을 적어서 매일 아침 보는 화장실 거울에 붙여두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지금 당장 다짐을 해야 합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말입니다. 아래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과일을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두통이라는 고통의 포로로 한 달도 더 살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은 건강하고 함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통증이 하루 종일을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두통으로 고생하는 3사람에게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끼는 누군가가 편두통 때문에 어두운 방에 누워 손주의 생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구하는 것은 1000가지 비싼 약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여러분께 완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과일은 여러분의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증 없는 삶은 내일 아침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하루도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두통을 없애기 위해 내일 아침 빈속에 어떤 과일을 드셔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정보를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